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쌍용 자동차에서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차량에 대한 정보인데요. 6월 13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토레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름이 좀 어색한데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토레스는 어떤 차량인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쌍용 토레스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같은 브랜드 내에 판매 중인 티볼리와 코란도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쌍용 자동차는 렉스턴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동일한 파워트레인, 즉 1.5 가솔린 터보 엔진 하나로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기량도 동일하고 변속기도 모두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티볼리가 163마력에 토크 26.5로 살짝 낮긴 하지만 170마력의 토크 28.6을 내는 코란도와 토레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토레스는 1.5 가솔린 터보 단일 엔진으로 출시되었고요. 디젤 엔진이나 2.0 가솔린 혹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출시되지 않은 것이 경쟁 모델 대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토레스의 경쟁 모델은 어떤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경쟁 모델은 크기가 비슷한 모델로 선정하였고요. 르노 QM6와 현대 투싼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큰데 잠시 후에 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QM6는 2.0 가솔린과 디젤, LPG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 2.0 가솔린의 경우 CVT 무단 변속기와 결합되어 144마력의 토크 20.4를 발휘합니다. 출력은 토레스가 QM6보다는 앞서는 부분이고요. 현대 투싼은 1.6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졌으며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하여 180마력의 토크 27.0을 발휘합니다. 출력 부분은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특이한 점은 변속기가 각기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쌍용 자동차 토레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브랜드 내에서 코란도와 티볼리 에어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기에서 우위를 가졌는데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과거 무쏘와 비교해보더라도 전고를 제외하곤 모든 수치에서 더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무쏘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엄청 커 보였는데 토레스가 그 무쏘보다 더 크다고 하니 차량 크기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현재 쌍용 자동차 내에서 토레스의 입지를 보면 코란도보다 위에 있고요. 렉스턴 아래급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 SUV가 쌍용 자동차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차량으로 때맞춰 출시된 것 같네요. 이번엔 경쟁 모델들과 토레스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일단 르노 QM6와 현대 투싼 그리고 토레스보다 좀 더 큰 현대 산타페까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토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전장과 전폭, 전고 모두 QM6와 투싼보다 토레스가 더 큽니다. 다만 휠베이스에서만 토레스가 QM6와 투싼에 밀리는 모습이고요. 산타페와 비교해보면 토레스가 전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작습니다. 전고는 4대 중에서 토레스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작고요. QM6나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휠베이스는 조금 짧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다라는 걸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쌍용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디자인한 토레스의 내외부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는 토레스의 이전 스파이샷을 보고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코란도의 앞뒤만 바뀐 느낌이겠지 생각했는데요. 물론 측면을 보면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코란도나 티볼리 느낌이 많이 안 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토레스의 경우 광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과거 쌍용 자동차의 호시절이었던 무쏘와 코란도의 디자인을 계승해서 탄생한 모델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계승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뭐랄까 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쌍용차가 예전에 잘하던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티볼리를 시작으로 갑자기 코란도에 뷰티풀을 붙이더니
과거에 쌍용 자동차의 디자인을 원하던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었는데요. 확실히 티볼리와 코란도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토레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디자인되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서는 괜찮다는 평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 기아를 포함한 수입 SUV들을 보면 우아하고 세련되게 SUV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파워풀한 SUV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SUV들이 좀 한정적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국산차는 모하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토레스의 전면부를 보면 뭔가 묵직하면서도 정통 SUV 느낌이 나는 정말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강인한 모습을 가졌는데요. 전면부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주간 전조등입니다. 이 주간 전조등 하나만으로 티볼리와 코란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졌죠. 지금까지 쌍용 자동차에서 없었던 라인이어서 더더욱 새롭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끌리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주간 전조등만 보면 레인지로버 이보크 9형의 디자인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특히나 헤드라이트의 위치와 형상은 레인지로버의 컨셉트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하죠. 그래서 토레스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조금 더 멋지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주간 전조등과 더불어 인상적인 부분은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점점 커지고 있는 타 브랜드의 그릴과 달리 심플하게 가로로 배치되었으며 6개 세로형 슬롯을 통해 강인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릴은 지프를 통해 우리가 많이 접해왔습니다. 지프는 7 슬롯, 즉 7개 세로형 슬롯을 가지고 있었고 토레스는 6개를 가졌는데 7개로 하면 너무 따라한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멋진 SUV들의 장점들을 모아 잘 섞어낸 것 같네요. 그 결과물은 꽤나 훌륭해 보입니다.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도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어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도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레스의 전면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측면부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일단 앞서 살펴봤듯 동급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 넉넉한 헤드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위치하고 있어 사각지대와 풍절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듯 보이고요. 17인치 휠이 기본이고 현재 보시는 휠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상당히 멋진 휠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왼쪽, 즉 운전자 뒤쪽 라인에 마련되어 있으며 도어 손잡이는 터치식이나 플러시 타입 도어는 아닌 일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상당히 두껍게 디자인된 C필러 라인입니다. 저 부분이 측면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특징은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SUV죠. 디펜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곳곳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정통 오프로더 SUV로서의 매력을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도시명 SUV스러우면서도 멋스럽게 아주 잘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C필러 라인 쪽에 툴박스가 위치하고 있는데 토레스에서의 정식 옵션 명칭은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이며 옵션가 30만원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멋스러운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아 은근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현대 기아 SUV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감성적이면서 실용적인 옵션이기도 합니다. 툴박스 또한 랜드로버 디펜더와 위치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토레스의 급으로 볼 때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들이 표현되어 있고 쌍용 자동차에서 이 차를 그냥 티볼리 중자, 티볼리 대자로 생각하고 만든 차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펜더 툴박스와의 차이점은 디펜더는 위로 열리고요. 토레스는 아래로 열려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간이 테이블로 사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캠핑 갈 때 저런 감성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3천만 원대 예산으로 SUV 고민 중이셨다면 토레스가 또 하나의 아주 매력적인 선택권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멋스러운 요소들을 넣어놨는데요.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스페어 타이어는 아니지만 그와 뭔가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디자인해 놓았는데 정식 명칭은 헥사곤 타입 리어 가니쉬인데 아무런 기능은 없고 그냥 디자인 요소라고 하는데 저길 수납 공간으로라도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한진 알겠지만
진짜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수납 공간으로 제공을 하던가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과거의 코란도의 느낌을 계승하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한 것 같은데 실제로 디펜더나 랭글러, G바겐, 브론코처럼 목적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단지 멋을 내기 위한 요소라 호불호가 살짝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밋밋하게 디자인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아한 부분은 손잡이 구조로 보면 분명 오른쪽에서 잡아서 왼쪽으로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손잡이를 누르면 위로 열리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좋게 보면 틀을 깨는 방식이고 나쁘게 보면 심하게 멋을 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옆으로 열리는 것보다 위로 열리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생각한 개폐 방식은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놀라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토레스의 디자인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찾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과 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의도였다면 정말 놀라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부분이 많았던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인테리어 또한 놀라운데요. 일단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실내를 만들어냈다는 건 의외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3가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하이테크한 느낌마저 내고 있죠. 다만 핸들 디자인, 스티어링 휠이 너무 올드해 보인다는 것과 기어 변속기가 너무 쌍용 자동차스럽다는 점이 아쉬운데 토레스의 정통 SUV스러운 익스테리어를 보면 기어 변속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레스는 컬러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 외에 다른 컬러들이 생각보다 매력적이라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브라운 컬러도 매치가 아주 세련되고 고급져 보이는데 실물은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혹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노란색 띠 부분만 디지털이고 나머지는 풀 디지털 방식은 아닙니다. 현대 스타리아에 적용됐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12.3인치 중앙 모니터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부분은 공조 시스템을 비롯한 기능 조작 버튼류들이 모두 터치로 제공된다는 부분인데요. 물리적 버튼을 상당 부분 없애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터치로 집어넣은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USB를 아직도 A 타입으로 제공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얼마 전 유출된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의 인테리어와 비교해보더라도 토레스의 인테리어가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두 차량 모두 핸들 디자인은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되려 하단 공조 디스플레이는 토레스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토레스의 가격이셨을 텐데요. 현재 사전 예약 중인 토레스의 가격은 약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싹 다 추가하면 3,00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죠. 트림은 토레스 T5와 T7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고요. 공통 옵션으로는 사륜구동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2,7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 트림 T5, 즉 깡통 트림의 주요 옵션을 살펴보면 기본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17인치 휠과 램프류들은 다행히도 모두 LED로 되어 있고요. 3분할 디지털 클러스터는 100% 완전한 풀 디지털은 아니고요. 리어 에어벤트, 즉 2열 송풍구가 기본입니다. 2열 시트는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고 핸들 열선과 1열 열선 시트만 기본이고요. 핸들은 수동으로 조절하고 반자율 주행도 기본이 아닙니다. 에어백은 기본 7개에 무릎 에어백을 20만 원에 추가가 가능하고요. 12.3인치 중앙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가 기본입니다. 기본 구성이 나쁘진 않은데 충분한 옵션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상위 옵션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T7 트림은 약 3,00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18인치 휠과 실내 무드램프,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파워 시트와 럼퍼 서포트,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와 오토라이트가 깡통 트림엔 없었네요. 우적 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ECM, 눈부심 방지 룸미러, 1열 파워 윈도우까지 T7 정도는 선택해야 이 모든 것들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T7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는 옵션들이 T7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중에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옵션은 일단 반자율 주행이 포함돼서 안전 기능이 강화되는 딥 컨트롤 패키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조금 더 되시면 하이디럭스 패키지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반석 전동 시트와 전동 트렁크가 포함되어 있어 이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300만 원 정도의 토레스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토레스의 시작 가격은 2,700만 원이지만 그냥 3,000만 원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T5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있겠지 싶은 옵션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토레스는 3,000만 원짜리 차다 라고 마음먹고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 느껴질 만한 옵션들의 부재는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입니다. 차량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데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다는 부분은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니만큼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어서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용 자동차에서 출시한 완전한 신차 토레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대도 차량 크기를 염두에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엄청 비싸다는 느낌까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어떤 주행 성능을 가졌냐인데 혹시나 토레스를 직접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용 자동차 토레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